안녕하십니까. 저는 1982년도 대한생명에 입사해서 한 20년 근무하다가 2002년도 2월 15일자 당시 해피라이프 보험 대리점을 회사에서 만들어줘서 시작을 해서 2017년도 대한보험금융이라는 회사로 사명을 받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박영섭입니다. 대표님께서는 2002년도면은 그럼 한 18년 되신 거네요. 그 18년 되시면서 대한생명에서 처음 보험 입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생명에서 저기 대리점을 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오픈하게 됐는지 좀 과정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화생명 되기 전에는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님이 운영을 해서 있었는데, 한화 화재에서 인수를 가면서 이제 입사에 이제 한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다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됐었는데, 저는 명태금을 받지 않고 조직을 이제 20명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대리점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유. 그 어떻게 보면 모험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이제 몇 억 받는 것보다 사람이 저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받아서 대리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죠. 네. 엄청 힘들었죠. 근데 18년 동안 지금 우리 대표님 중심에서 모여진 설계사님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참 식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럴 때는 한 670명 정도까지 늘어났었는데요. 최근 들어가고 이제 보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적이 적으니까 소득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직자들이 많아서 지금은 약 한 350명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군요. 350명. 그 사실 보험회사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 보험 대리점에 성공하신 사례가 그다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은 안양을 그 거점으로 하셔서 경기, 서울 쪽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시는 거죠, 영업망을. 그렇죠. 그럼 지점은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양성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본점 안양에 있는 본점 포함해서 7개, 총 8개가 있었고요. 7개. 최고 많을 때는 12개까지. 그 제가 대표님 얘기를 사전에 입수된 얘기를 보면 대한생명에서도 증원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지점도 많이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생명에서는 이제 지점장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이제 고시적으로 6개 이제 분할을 하고, 하나는 초대형 만들어서 총 7개를 이제 10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대한생명 역사, 하나생명 역사 이래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제가 아마 그 하나생명 있기 전에 대한생명에서 조직 명의는 남자로서는 저 혼자, 명인패가 지금 저기 자리에 있을 겁니다만 하나 저 혼자 있었어요. 명인패라면은 명인패라는 건 조직명이라는 조직을 잘 도입해서 사무실을 잘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조직명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가지 달인이나 마찬가지죠. 종이 조직 증원의 달인. 제가 뭐 보험회사 가장 꿈이죠. 그 꽃이죠, 그게.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뭐 분할하고 그런 거 갖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마 이제 지금 현재 하나생명이지만 하나생명이 언제까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대표님을 뵙기 위해서 사실 사전에 보험시장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세계에서 GDP 영향력이 7위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 보험으로 거수된 보험료가 202조 원이 됩니다. 굉장히 넓은 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대리점도 12개까지 키우셨고 조직원도 500명 이상 확대하셨고, 그럼 비법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셨을까요? 보험회사 이제 여기뿐 아니고 이제 원수사에서 근무하는 지점장도 마찬가지고, 있는 사람 갖고 업적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 도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사람들이 일을 계속 잘할 수는 없으니까 도입해야 되는 건데, 도입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적게 갖는 이유가 조직 도입을 하면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투자 비용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리점이 지금 수천 개가 있어도 저하고 똑같이 나왔을 때 저보다 훨씬 직급이 높아서 많이 갖고 온 상무님이나 기타 높은 사람들도 조직이 이제 뭐 10명도 안 남은 사람도 있고 다 80명 받아갖고 다 까먹고 그런 거는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만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보험회사잖아요. 예. 조직도 마찬가지로 조직에다 투자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네요. 그게 없으면 보험은 성공할 수가 없죠. 예. 참 대리점도 금방 오픈했다가 1년도 못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이 참 조직 관리에 있군요. 첫 번째가.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 사실 보험회사 우리나라 그 질병 사망률 중에 그 보면 그 스트레스 과로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보험업계 쪽에 종사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저는 해결하는 게 그냥 저는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지만 운동하는 거를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골프 치러다 돈 쓰면서 골프 치러는 건 다니진 않지만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한 달에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의 매일 한다고 보면 되죠. 마감 때 한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 운동해서 스트레스 풀고 땀으로 좀 많이 좀 땀을 내고 또 힘든 뭐 역기나 이런 거 들어서 힘들 때 그걸로 막 모든 게 쏘아지는 거 그래서 풀고 가는 그래야 집에 가지 안 그러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1시간 자고 잠이 안 와서 운동을 그래서 할 수밖에 대강 알 듯합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이 이 정도 규모를 키우시는데 조직원들 상담하셔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참 이것저것 견뎌내기가 어려우실 때가 참 많으셨을 거라는 느낌도 옵니다. 또 이 영업하시는 여기 사원들이 여유가 많아서 영업하는 사람보다 내가 꼭 벌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죠. 그분들한테 뭔가를 가야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그분들 거를 최대한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 해줘야 이 사람들이 여기가 붙어있지. 안 그러면 이 시장이 뭐 워낙 예를 들어서 안양지역만 해도 거의 100여 개가 대리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본인들이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옮겨가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하게 하려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경쟁 상대군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킬 체력 관리는 대표님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고독한 하루시네요. 아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참 저기 체력 관리도 많이 소모되실 텐데 되게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때 나이에 된 사람 중에서 제가 나는 내 자신이 그냥 네가 제일 건강하다라고 그런 걸 내가 믿고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건강 체크로 다니고 내가 또 주위에 안양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병원에 사회이사로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나나 건강 체크를 수시로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병원에 가봐라 해서 사원들도 챙기고 나도 챙기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건강 체크를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원수사에서 12년? 15년? 원수사에서 이제 본사에서 한 8년에 총 한 20년? 20년. 횟수로 20년. 대리점 18년. 18년. 그러면 38년. 지금 연세가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 65세입니다. 아유. 근데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그게 이제 남들이 저를 한 뭐 이제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피부도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뭘 했는데. 저는 거짓말해서 우리 사원들한테도 보여주지만 이제 저녁에 운동하고 들어오면 그때까지 일하는 사원들 보고 깜짝 놀란다. 일부러 땀을 머리에서 발까지 흘리면서 이거 오거든. 헬스장 운동하고 안 닦고 사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대표님 저렇게 운동해서 스트레스 푸는구나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험 영업이 참 어려운데 정말 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팁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 대리점 같은 데는 완전 신인이 와서 이러는 사람들은 불과 한 5%? 네. 3, 4%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 원래 이제 딴 데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일하는 건 본인이 해보지도 안 하고 대리점에 와서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탈락하는 사람이 좀 주위에 많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분들한테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보험에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반 사망이 93%라고 일반 사망인데 그러면 그 일반 사망 있을 때 유가족한테 갈 수 있는 보험은 일반 사망이라는 건 손해보험사는 별로 없어요. 줘봐야 1,000만, 2,000만 원.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이제 재해사망만 3억씩, 2억씩 이렇게 주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 사망, 재해사망 관계없이 그래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한가를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왜 필요하고, 연금은 왜 필요하고, 손해보험은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내가 느끼면, 고객이 느끼면 절대 그 보험은 실효시키지도 않는다. 그런 원리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건데, 그래도 때로는 없어서 실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필요성을 느끼게 교육, 보험이 왜 필요한가 교육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죠. 저희는 보험이 왜 필요하냐. 그런 자료를 많은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신문에서 나온 자료, 방송에 본 자료 이런 거를 다운받아서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 보험의 필요성만 느끼면 보험을 다 들고 싶어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느껴야지 이거 하나 들어서 나 좀 하나 들어줘라는 보험은 그거는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들었으니까 그냥 깬다. 실효시키고 아니면 손해보고 서로 그러니까 꼭 이 보험은 이래서 필요하다 하면 절대 깨지 않는다.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죠. 보험에 대한 중요한 당위성.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냥 어차피 사람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으니까 서로가 손해지. 고객도 손해, 사원도 손해, 회사 차원도 손해. 또 한편으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시장의 성공이 세계 7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시장 상황에서도 어떤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은 됐지만 지금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포화된 상태이기도 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보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져 있다가 지금은 하얀길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참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에 비해서 생명보험 회사가 너무 많고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27개 정도가 생보사가 운영하는데 일본은 1억 2, 3천 명 되는데도 27개라는 얘기죠. 인구에 비해서 보험회사가 많으니까 생보사는 계속 그 분기마다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손보사는 계속 그 신장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생보사는 힘들어지고 손보사는 이익이 넘어내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리점도 또 아마 이 전국에 있는 대리점도 생보보다 손보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손보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년 전보다 또는 1년 전보다 올해 또 전달보다 이달이 좋은 상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옛날 상품은 깨고 또 신상품이 들어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도 이익은 아닐 텐데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보사가 너무 많고 손보사도 너무 많고 대리점도 너무 많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보험회사도 이렇게 많이 성장된 반면에 전문 조직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지금 시기군요. 그렇죠. 지금이 예. 그런 시기지. 아, 우리 대표님 원수사에 계신 때 이후에 대리점 업무를 18년 보셨는데요. 늘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참 어려웠던 얘기가 참 묻힐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쯤 이렇게 제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제 그 조직을 좀 대량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돈도 많이 쓰고 조직을 모았는데 예. 그 조직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영업인 거를 모르고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때가 가장 어려우셨군요. 그냥 그때가 내가 35년, 6년 한 부분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저를 보고 온 조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들이 내가 그냥 손 틀고 나가면 그렇죠. 몇 달 동안이라도 갈 곳이 없어서 또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겠지. 예. 그래서 끝까지 그걸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지켜와서 이제 한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에 다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엄청 그때가 힘들어서 그때는 정말 놓고 싶었죠. 많이 속상하셨군요. 놓고 싶었는데 그걸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접고 나 혼자만 잘 되자고 접고 나가면 법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는 조직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 그걸 다 견디내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셨군요. 그게 벌써 3년 얘기 지금 3년 전, 3년 동안 그 후유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네. 참 그 어려우시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책임감 정말 느낄 수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참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보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 하셨고 나름 잘 가고 계신데 참 이 직업 잘 선택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잘하겠다 또 잘하게 된 동기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최순영 회장님하고 영업을 때 최순영 회장님이 이제 우리 우수 소장들을 초대해 갖고 육삼 뷔페에서 밥을 주는데 회장님은 이제 요리사들이 밥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뷔페니까 갖다 먹는데 회장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 요리사 갖다 주면 이렇게 잘한 사람들 이렇게 주시고 회장님은 안 드시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신 분. 그래서 그래도 대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앉아서 사랑순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요리를 한 거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하니까 어깨 툭툭 쳐준 거 그거 하나에 우리가 얘기는 저 회장님이 우리 그냥 본체만 차도 되는 사람들인데 또 평생이라도 회장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게 해주는 걸 보고 야 내가 이거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 회사에서 뭔가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졌지. 예. 근데 이 경쟁에서 그렇게 내가 망가졌다고 착착 되는 건 아닌데 그러던 오고 몇 년 후에 이제 회사가 대한생명이 어려지면서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때 그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대표다. 내가 대표인데 나도 회장님은 아니지만 사원들한테 대표 옛날 회장님이 한 만큼은 못 얻으려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걸 그러니까 내 직업이 어떻게 보면 뭐 그 교회로 말하면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는 건데 나는 보험의 전도사님이고 조음의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사원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게 몸에 뱄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원들한테는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뭐.
그래서 내 직업이 최고 좋은 직업이다라고.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응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이제 제가 2002년도에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이 대리점 하면서 제 통장에 한 4,000명 이상이 설계사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잊지 않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사원들한테 메시지도 늦어보고 옛날 그만둔 사람이지만 또 나한테 피해준 사람한테라도 인사 한마디씩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역으로 나한테 고마움을 느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일 때 굉장히 행복감을 가지니까 여기 있는 사원들도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도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같이 저하고 가는 사람 한 350명 정도 있는 사원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우린 저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버티고 있고 그분들이 없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야. 그분들한테 항상 고맙고 정말로 내가 살면서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나라에서는 그런 거 해줄 수 없지만 내가라도 해주고 싶어서 전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도 이제 사원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 사람은 노인네가 되고 힘들어지면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요즘 하나 두 명밖에 안 나는 시대니까 잘못되면은 내가 다 보듬어 주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수용한다고 좀 이상하지만 요양원도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준비해서 이제 우리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오면 그냥 돈 없어도 와라. 내가 그 대신 여러분들이 붙어서 거기서 식구들이 다 붙어서 먹고 살아라. 나는 그때까지 살지 죽을지도 모르지만 붙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맨날 얘기해서 알고 있지. 그래서 항상 고맙고 정말로 이분들 때문에 행복을 느낄 때 많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끝까지라도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나이 먹으면 갈 곳이 요양원밖에 없는데 요양원은 돈이 있어야 갑니다. 보통 한 7, 80만 원 가져야 요양원 생활. 7, 80만 원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데 와서 있어라. 그럼 한 건강보험공단에서만 받는 거 갖고 이럴 테니까 하나도 안 남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는데 아직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갈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한 5년 안에는 그걸 다 해놓고 내가 더 이제 70세, 80세 넘다 이런 못 오잖아요. 내 마음으로 앞으로 10년은 더 오고 싶은데 그 안에 다 해놓고 싶지.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사원들한테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여행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여행도 이제 뭐 조금 우리 보면 해외여행을 제가 이거 하면서 한 거의 한 4, 50번 다녔을 거예요. 초대로 잘하는 사람들. 많이 갈 때는 최고 많이 갈 때는 뭐 한 280명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참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키워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은 좀 풀어진 듯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이제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 성공하지. 그냥 뭐 여기서 돈이 좀 생기니까 쓰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지. 저하고 같이 우리 대한생명 때 나온 사람이 1, 2, 3차, 5, 6차가 나온 사람이 한 650명이 나왔는데 개인으로 단독으로 법인을 가지고 있는 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이제 저기 통합으로 다 들어간 거죠. 이제 한 650명 이상 늘리셨다가 최근에 조직이 좀 줄어들어 주셨는데 같이 오랫동안 하신 분은 한 몇 년 정도? 18년 된 사람이 한 몇 프로 8명 정도 남아있고. 근데 18명, 8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대한생명에 있어 나올 때 주었던 사람. 요 사람은 네가 가져가고 명태금 없습니다. 요거 가져가세요. 그 인원이 지금 이제 한 7, 8명. 나머지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일은 안 해도 박영섭이 보러 맨날 오는 거지. 일은 없어도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 어떻게 보면 참 남일과 다름이 없는데 또 나중에 복지 차원에서 복지병원까지 생각하고 계신 걸 들어보니까 참 흐뭇하네요. 그런 걸 제가 해주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